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왜 화제가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해외에서 일 잘하고 있다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승세가 제동이 안 걸리네요. 오늘 또 장대 양봉 7%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매출 상당히 사실 국내는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이거를 커버할 만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또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기대치를 높이 잡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지만 은근 기대가 걸어지는 2분기 실적입니다. 뚜껑을 한번 열고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78,200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주 또 볼 건데요. 이번 주는 매일매일 관련 종목들을 체크하게 되는 것 같죠. 오늘은 관련주 가운데 워닝 머티리얼즈 6%대, 램테크놀로지나 워딕 머티리얼즈, 또 동진 세미캠 등이 최근에 반도체 소재주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일본 정부의 규제 얘기도 있기도 했고 오늘은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씩 투자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로 매개가 쏠렸거든요. 근데 똑같은 건 장중 상승분을 모두 지켜내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NC소프트 볼까요? 오늘 시장 대비 강합니다. 2% 가까운 반등을 주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실적 별로였어요. 2분기는 근데 괜찮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요. 리니지 업데이트 효과로 인해서요. 그리고 하반기에 리니지 2 모바일 버전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S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것이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NC소프트 46만 7,000원입니다. 파세코라는 기업 보겠습니다. 여름 수혜주 하면 여러분들 에어컨 관련, 선풍기 관련 업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텍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에어컨 관련주들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파세코가 에어컨 제조업체로서는 단연 1등입니다. 11%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홈쇼핑 채널에서 아주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방송이 나오자마자 완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요. 창문 틀에다가 설치하는 조그마한 에어컨인데요. 실외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설치기사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창문형 에어컨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 주식을 한번 사볼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방 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벽 배송이다, 이길 배송이다라고 해서 한창 배송 경쟁이 속도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커머스 업체들이 물류창고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동방이 이 쿠팡을 전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쿠팡하면 또 총알 배송으로 또 우리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쿠팡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상품을 쿠팡의 물류창고로 배송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동방인데 주가의 상승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어서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원이고요. 금호 아시아나그룹주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일정이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 1.79%의 상승이고요. 에어부산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루머가 돌면서 오늘 장중한 때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주가가 둘 다 모두 빵 뛰었어요. 그런데 채권단인 산업은행 측에서는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많이 줄었는데 어쨌건 매각 이슈가 계속 잡힐 거잖아요. 관련주도 어떻게 봐야 될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주 간밤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WTI 가격이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펙과 러시아가 감산 연장하겠다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 떨어질 때는 화학주들이 고개를 들곤 하잖아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유지될지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는 유한태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주 오랜만에 또 올라와서요. 네. 의미가 있는 상승인지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화학주 상승. 앞으로도 과연 이어질까? 의문표입니다. 조금 시나리오는 조금만 경기 환경이 개선이 되면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전반적인 화학 업종들이 이제는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유가가 그동안 상당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 가격이 좀 싸졌고 이제는 공급할 수 있는 좀 가격
업단에서의 그런 이익 마진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사실 대부분의 그 화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상품들이 프라이스, 피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그 스프레드가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 제한적인 상승은 조금은 나올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추세가 좋으려면은 Q의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요가 많아져야지만 실질적으로 매출도 늘고 스프레드도 가격 차이도 원재료값 대비해가지고 공급 가격 차이도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은 화학주는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반제품 화학 업체들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PMI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저점은 확인된 것 같아요. 저점은 확인된 것 같은데 이게 추세가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는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싸다라는 거 그 외에는 큰 장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 정도인가요? 그렇죠. 장기적인 정말 미래에 대해서 경기가 미중 간의 무역 강도도 잘 해결이 되고 지금 같은 그 장세 경기에 대한 그 전망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본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놓고 네. 과잉 홀딩한 다음에 멀리 네, 떠나갈 네. 수 있는 떠나가더라도 마음이 편한 종목 업종이 네.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지만 네. 하지만 차장님 매력적이다. 그러기에는 네. 그런 시나리오라면 살만한 종목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매력적이지는 네. 않고 네. 반등해도 그냥 좀 글쎄요. 아직까지는 정도? 좀 글쎄요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매번 올라올 때마다 이제 궁금하니까 네. 화학주를 가지고 오는데 매번 듣는 얘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도록 하죠. 아직은 글쎄요입니다. 다음 종목 파세코 볼 텐데요. 저는 이 종목 이 창문형 에어컨 그건.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예, 이게 몰랐네요. 지금 파세코라고 한다면은 사실 겨울철에 스토브, 난로를 주로 팔고요. 캠핑 뭐 난로, 네. 난로 파는 회사가 이제는 사계절 다 팔 수 있게끔 뭐 공기청정기, 에어컨. 근데 이게 작년부터 좀 인기였었나 봐요. 그래요? 근데 그 홈쇼핑을 여기 나오네요. 홈쇼핑을 네. 통해서 네. 이 매진 행렬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은 왜 창문형 에어컨이 인기냐라고 한다면은 1인용 가구의 증가랑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30평대만 사더라도 20평대도 방 3개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거실하고 안방만 있지 세 번째 방에는 거의 에어컨이 없어요. 그렇죠. 에어컨이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 에어컨 좀 달아줘. 그래서 옛날에 뭐 40평, 50평 내 에어컨 달아줘 할 때 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고 네. 가장 크게 지난주부터 들렸던 소식 중에 하나가 유럽이 폭염이다. 45도 프랑스 뭐 폭염이고 독일도 덥다면서요? 에어컨 없는데 뭐 40도다. 막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더위에 비껴나갈 수가 없고 폭염이다라고 해서 파세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네, 뭐 신일산업까지 주가가 막 네. 움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름 관련 주로서 오늘 뭐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요? 네. 그럼 투자 의견 지금 좋아요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11%의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차트 보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가의 사실 이 패턴이 조금은 트레이딩 하기에 좀 어려워요. 5월 중순에 한번 그 창문형 에어컨 내용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권 행보를 했다가 네. 주가가 이렇게 쭉 한 달 동안 빠졌어요. 네. 빠졌다가 또 이슈 부각되면서 이슈가 빡 부각돼서 올랐네요.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고 다음 날 빠졌는데 다음 날 빠졌을 거는 뭐 공시를 보니까 단일 계좌에서 매도를 한 30몇 억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어제 오늘 다시 급등을 해서 급등락이 되게 반복되는 종목입니다. 고수의 영역일까요? 약간의 그 고수의 네. 냄새가 조금은 나고요. 근데 단지 좀 좋은 모습들은 거래량이 이렇게 좀 실렸다는 것들은 조정을 받고서도 거래량이 실렸다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죽었다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이 파세코를 비롯한 뭐 에어컨, 선풍기 관련주들은
뭐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해요. 다른 종목들도요? 그렇죠. 두 번째 종목으로 보시면 신일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똑같이 에어컨을 하는데 네, 네. 신일산업 에어컨은 이동식 에어컨을 한대요. 와, 근데 이동식 에어컨하고 이제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네. 제가 이동식 에어컨 신개념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 상품평을 하면 또 이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단점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염두에 합니다. 두고. 장단점이 있다고 해요. 1인 소비자의 발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1인 둘게요. 소비자의 발언에 전 들은 걸로 네네네. 제가 산 사람한테 들은 걸로 한다면은 이동식 에어컨은 이렇게 바닥에다 이제 물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간은 조금 번거로운가 봐요. 물이 나올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약간의 그런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차이점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원룸이나 이런 쪽에서는 창문형 에어컨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어컨은 물이 나오지 않나 봐요? 나오더라도 이제 창문 쪽으로 뒤로 빠지겠죠. 빠지니까. 네, 근데 네. 그 이동식 에어컨은 그 밑에 이렇게 물이 금방금방 보이게끔. 금방금방 차나 네, 봐요. 그럼 이제 그게 통을 또 물을 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그런 따르겠네요. 게 좀 있어서 뭐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써본 사람은 들은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어쨌건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들 속에 새로운 이 기기들이 막 탄생하고 있네요. 에어컨 관련주들, 또 선풍기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뭐 선풍기 관련돼서 짧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선풍기 최근 들어가지고 선풍기보다는 서큘레이터를 좀 많이 쓰잖아요. 공기 뭐 순환하게끔 해준다고. 신일산업이 서큘레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투자 포인트에 첨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는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 사실 이제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부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룹주들을 그냥 통째로 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시아나 아시아나 항공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M&A가 어떻게 또 뭐 추진이 되다가 아이고 안 됐더라, 뭐 주인 못 찾았대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건 지금은 초반이긴 하고 기대감은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주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분리매각에 대해서 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시성들이 그렇죠. 뭐 지금으로부터 분리매각이라고 한다면은 통매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제값받지 못할 거라는 의구심들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우선은 매각에 대한 의지고 매수에 대한 주체가 어느 기업으로 가느냐, 돈이 많은 기업으로 가야지만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갈까요? 저는 좋아요. 좋다라고 그래서 할까요? 조정시마다 이것도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가고요. 다음 종목을 좀 얘기를 해야 될까? 시간이 또 이렇게 또 촉박해 옵니다. 동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장님의 오늘 토픽입니다. 이 종목도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동방 그 쿠팡과 이제 국내 물류 창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항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물류센터, 컨테이너 그 물류 창고를 하고 있죠. 근데 가장 키포인트는 내일 그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그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과도 회담을 하는데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그런 그 투자한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이 이제 아무래도 쿠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팡 관련주로 손정희 회장 그 테마주를 조금은 그 시장에서 테마주를 좀 엮이지 않을까 이슈 때문에 생각으로 그 이슈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기회는 지금 종가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는 기대감, 손정희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차지할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들어서 관련된 종목, 동방이 아닌 뭐 인포마크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동방도 이런 관련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차트 좀 보여주세요. 뭐 어떻게 보면 돼요? 저희 한 3일 연속 지금 종가가 고가인 양봉으로 좀 끝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이평선들도 정배열권을 좀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물려도 한번 사보자. 내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를 정해주셔야죠. 목표는 2,400원 정고점으로 짧게 한 15% 수익 나는 구간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아랫단도 잡아주세요. 아랫단은 지금 그 5일선이 깨지는 2051선을 그 하방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차장님이 이제 촉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않더라도 한번 쫓아가 볼까요, 우리? 네. 동방, 가격대 꼭 확인해 두시고요. 우리는 짧게 치고 빠져버립니다. 동방, 네, 제가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연타증권 영업부 박웅현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